도대체 그 잘난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나는 어떤 카페에서 활동을 했다. 내가 알던 카페가 아니라 실수로 가입한 카페였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나는 어떤 글도 흥미가 없었고 또한 알아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탈퇴할까 하다가 유난스럽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의 댓글놀이가 즐거워 계속 일상글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식이 있는 듯한 사람이 지식이 없는 듯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투를 보였다. 지식이 부족한 분은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데 지식이 있는 듯한 사람은 감성적으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훈계하듯이 분명한 근거로 얘기하라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지식이 없는 듯한 그분은 그냥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거지. 기계처럼 꼭 그렇게 수치화해서 얘기해야 하냐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었고 이 카페는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드러내서 분명한 근거로 말해야 하는 카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식이 없는 분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탈퇴를 하셨고 좋은 저녁 보내라고 인사말까지 남겼다. 탈퇴하는 입장에서 잘 지내라고 인사까지 하는 그분의 뒷모습이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쓸쓸했다. 탈퇴한 분은 어떤 분인가 싶어 그전 게시글을 읽어봤다. 이 더운 여름 모두 다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글이었다. 매우 따뜻함이 느껴지는 좋은 글이었다. 이런 분이 왜 이 카페에서 탈퇴당해야 하고 이렇게 윽박지름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제제기하는 글을 썼고 거기에 많은 댓글들과 썰들이 오갔고 역시 비슷한 취급을 당했다. 매니저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카페는 비과학적인 말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비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과학적인 자 앞에 굴복되어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절대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런 사람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배제라는 말이 마음이 아팠다. 마치 지식의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그 카페에서 나는 몹시 두려운 마음을 느꼈다. 배제돼야 마땅할 사람은 없다. 그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것은 그 주위에 성숙하고 좋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갖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좋은 환경 때문에 지식과 좋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참 지식인의 모습이다. 의시되는 그들의 지식에는 나는 매우 부패한 냄새를 느꼈다. 상품권 빨리 다 썼으면 좋겠어. 우연히 상품권이 좀 많이 생겼다. 근데 그곳은 기한이 있어. 2달 안에 사용해야만 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외식으로 한식 뷔페 가서 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하지만 상품권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몇 차례 외식을 했다. 그리고 우선 몸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꼈다. 꽤 가격도 있고 좋은 외식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요리사가 요리하는 곳이 없었고 아주 앳돼 보이는 알바생이 정말 힘든 표정으로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을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 외식보다는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밀키트를 사기 시작했다. 밀키트를 끓여 먹는데 상당히 맛있었다. 밀키트가 이렇게 맛있는 것이구나. 처음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밀키트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각각 낮게 포장되어 있어서 엄청난 비닐들이 나오고 있었던 걸 볼 때 환경인으로서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3분의 1밖에 상품권을 쓰지 못했고 그 상품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없다. 얼마 전에 직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진 물건을 사서 매우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 직거래도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당근 거래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과 만난다. 그 사람들과의 채팅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했던 경험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당근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상품권은 분명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아, 상품권 빨리 다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 로또나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갑작스러운 축복은 누군가의 인생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밀키트를 먹고 2달 후에 우리가 나쁜 식습관을 갖게 될까봐 두렵다. 마늘 좀 까고 가. 나는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최대한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고 재택근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이 아프다고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치료를 받고 있냐?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손이 아프다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설거지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봉사를 할 건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아프다 하는데도 계속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는 기부하러 간 곳에 나보고 마늘도 까고 가라는 얘기 소리를 들었다. 기부자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음이 지쳐있을 때 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왜 물었어? 걱정돼서요. 그 아이의 순수한 관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매우 고팠는지도 모른다. 아프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에 내 마음은 굉장히 힐링을 받는 기분이었다. 어린이를 설거지해라, 봉사활동을 해라, 마늘 좀 까고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는 괜찮으세요? 걱정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차이가 난다고 느껴졌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동안이 아니고 늘씬한 몸매가 아니고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고 동심이다. 일부러 층계오르기. 늘 다니는 곳이 있는데 너무 많은 계단 때문에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그런데 오늘은 계단을 처음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너무 덥지 않으면 앞으로 계단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한데 시간도 저녁이라 더 시원한데 2명의 외국 청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았다. 내려가는 길인데 그것도 건장한 청년들이 엘베를 이용하는 게 안타까웠다. 물론 그날 유난히 피곤했거나 어디가 아팠을 수도 있다. 옛날 직장이 6층인데 난 늘 걸어 올라갔다. 다이어트 때문에 그랬는데 버스도 2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곤 했다. 그걸 본 동료가 어느 순간 따라하는 걸 봤다. 좋아 보였나 보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고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근육 부자를 부려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도 기회가 되면 근육 운동을 하고 싶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읽었다. 운동하기 전엔 뭘 하든 피곤했는데 운동하고 나선 뭘 하든 기운이 넘쳤단 말을 보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때론 편한 게 안 좋은 것 같다. 육체적, 정신적으로